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사랑하는 제주도 당원 동지 여러분, 이번 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로 나선 국민의힘 국회의원 태영호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제주 4.3 평화공원을 다녀왔습니다. 거기 가서 무고한 희생을 당하신 분들의 넋을 기리면서 민족 분단의 아픔을 제가 직접 현지에서 또다시 체험했습니다. 지난 시기 4.3 사건의 장본인인 김일성 정권에 한때 몸담궜던 사람으로서 제주 4.3 사건에서 희생된 유가족분들과 희생자분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빕니다.
종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월 3일 제주 4.3 사건 희생자 추념식에서 한 이 연설은 문재인 대통령이 한 3대 고백 연설, 사상 고백 연설에 포함될 것입니다. 김일성주의자 신영복을 사상가로 존경한다고 말했던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리셉션 연설, 자신을 남쪽 대통령이라고 격하하고 김정은을 국방위원장이라고 추켜 세웠던 2018년 9월 19일 평양 연설, 그리고 공산화 통일을 제주의 꿈이라고 왜곡한 제주 연설, 이 제주 연설은 남로당 무장 폭동 비호 연설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연설을 종합하면은 문재인 대통령과 그 측근의 사상과 역사관은 도저히 대한민국의 헌법과 공존할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4.3은 제주의 깊은 슬픔입니다. 제주만의 슬픔이 아니라 대한민국 현대사의 큰 아픔입니다. 제주는 해방을 넘어 진정한 독립을 꿈꾸었고 분단을 넘어 평화와 통일을 열망했습니다. 제주도민들은 오직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고자 했으며 되찾은 나라를 온전히 일으키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보다 먼저 꿈을 꾸었다는 이유로 제주는 처참한 죽음과 마주했고 통일정부 수립이라는 간절한 요구는 이념의 덫으로 돌아와 우리를 분열시켰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평화와 통일을 꿈꾸고 화해하고 통합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제주의 슬픔에 동참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키워드가 통일의 꿈을 꾸었다는 겁니다. 통일의 꿈을 꾸었다. 통일의 꿈을 꾼 죄로 처참한 죽음을 맞이했다? 그런데 그 통일의 꿈이 뭐냐? 그게 공산통일입니다. 누가 공산통일의 꿈을 꾸느냐? 여기 제주도를 자꾸 앞세우는데 제주도민들이 공산통일의 꿈을 꿀 리가 만무하죠. 공산통일의 꿈을 꾼 자들은 남로당 무장 반란 세력입니다. 남로당 무장 반란 세력이 1918년 봄에 반란을 일으킨 것은 그의 5월로 예정되었던 건국을 준비하기 위한 총선거를 방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하고 공산통일을 하기 위한 그런 행동을 문재인 대통령은 이 연설에서 한 번도 제대로 지적하지 않습니다. 남로당이란 말을 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꿈을 꾸었다는 거예요. 꿈을. 근데 꿈이 지금 무슨 꿈이냐 하는 것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는 제주라고 하면서 제주도민이 아닌 무장 폭동을 일으킨 남로당의 생각을 지금 대변하는 셈입니다. 남로당 세력이 대한민국 건국에 반대하고 공산통일을 목표로 일으킨 반란을 제주가 분단을 넘어 평화와 통일을 열망했다고 미화한 것입니다. 제주도민들을 지금 사잡아가지고 이렇게 모욕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제주도민들은 오직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고자 했으며 되찾은 나라를 온전히 일으키고자 했습니다라고 했는데 이런 막연한 표현은 무엇을 숨길 때 쓰는 수법입니다. 제주도민의 다수는 대한민국 건국을 원했습니다. 건국을 위한 총선에 참여하고자 했는데 남로당이 선거를 방해하기 위하여 무장폭동한 것입니다. 그것을 진압하기 위해서 군인과 경찰이 투입되었고 그 과정에서 무고한 제주도민들이 많이 억울하게 죽었어요. 동시에 우리 군인, 경찰도 죽었습니다. 같이 희생된 겁니다. 좌우가 같이 희생된 겁니다. 그런데 이 4.3을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이 원인 제공자가 남로당 무장 폭동 세력이라는 점을 밝히지 않으면은 국군, 진압한 국군과 경찰을
악으로 가해자로 만들게 됩니다. 가해자는 남노당 무장 폭도 세력이에요. 이 점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이 연설에서 그런 이야기가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남노당이란 말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걸 연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문 대통령은 주어를 제주도민이라고 했는데 남노당을 주어로 놓아야 할 대목에서 남노당이 저지른 악행을 듣기 위하여 제주도민을 불러와가지고 책임 소재를 흐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누구보다 먼저 꿈을 꾸었다는 이유로 제주는 처참한 죽음과 마주했고 통일정부 수립이라는 간절한 요구는 이념의 덫으로 돌아와 우리를 분열시켰습니다. 라고 했는데 당시 통일정부 수립의 명제를 들고 내놓은 세력은 남노당은 공산당의 남쪽 지부란 뜻이죠. 남노당. 북쪽은 북노당이라고 그랬습니다. 북노당은 김일성, 남노당은 박헌영 그때 북한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지휘를 하고 있었어요. 통일정부 수립이란 명제를 달고 나온 세력은 남노당과 김규식이 있었습니다. 남노당의 통일정부 수립이란 것은 문재인 씨가 먼저 꾼 꿈이라고 미워할 게 아니라 이것은 공산화 통일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꿈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김규식의 통일은 공산 통일은 아니지만 좌우 합작의 통일인데 이게 실현 불가능한 몽상이었고 결국 공산 통일 세력에 이용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1948년 현재 당장 통일하자라고 했던 세력은 공산 세력 아니면은 김규식과 같은 중도 그리고 공산당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세력이죠. 이승만의 단독 정부 수립에 의한 건국 노선을 따랐던 절대 다수 대한민국 국민의 꿈은 북한에 이미 공산 정권이 수립되어 작동하는 마당에 38도선 이남에서 자유민주국가를 만들자는 것이었지 실현 불가능한 통일의 꿈이 아니었습니다. 1948년 내는 통일의 꿈이 건전한 한국인들에서는 있을 수가 없었어요. 북한에는 이미 공산정권이 수립되어 있었는데 남한이 뒤늦게 대한민국을 수립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 남한이나마 건져야 된다. 이게 앞섰지. 그때 당장 통일하자고 나가는 것은 이상주의자의 몽상이었고 이걸 이용한 남노당이 공산 통일이라는 명분을 내걸어서 대한민국이 수립되는 것을 막으려 했다. 그리하여 제주도에서 무장폭동을 일으켰다. 이런 이야기죠. 1948년 현재 통일을 꿈꾼 세력은 남노당과 김규식 세력인데 연설의 문맥상 문재인 씨의 연설의 문맥상 그 꿈은 남노당의 꿈을 가리키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는 꿈이 아니라 한민족을 김일성의 노예로 만드는 야욕이고 음모입니다. 공산 통일의 야욕과 음모를 통일의 꿈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점을 우리가 인정하고 이번 투표 때 참고를 해야 합니다. 꿈을 꾸었다는 이유로 제주는 처참한 죽음과 마주했고 통일정부 수립이라는 간절한 요구는 이념의 덫으로 돌아와 우리를 분열시켰습니다라는 문재인 연설의 이 문장은 이렇게 바로잡아야 됩니다. 남노당 세력이 공산 통일을 획책하는 바람에 제주는 처참한 죽음과 마주했다고 고쳐야 정확합니다. 통일정부 수립이라는 간절한 요구는 이념의 덫으로 돌아와 우리를 분열시켰습니다라는 말은 건국을 반대하기 위하여 내건 남노당의 통일정부 수립, 즉 공산화 음모를 간절한 요구라고 미화해가지고 호도하고 이로 인한 제주의 참화 책임을 남노당이 아니라 이념의 덫에 돌리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일어난 그 비극, 학살의 모든 책임은 남노당 무장 반란 세력입니다. 이날 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무장 반란을 진압한 국군과 경찰을 가해자, 남노당 반란 세력을 피해자나 이상주의자로 보는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역사 왜곡이 아니라 역사 조작입니다.
앞의 대목은 남로당과 김일성의 끈질긴 공산통일 음모는 제주를 분열시켜 참화를 불렀습니다라고 고쳐야 합니다. 그는 우리가 지금도 평화와 통일을 꿈꾸고 화해하고 통합하자고 한다면 우리는 제주의 슬픔에 동참해야 합니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꿈꾸는 통일은 자유통일이지 연방제나 공산화가 아닙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은 이 문맥상 어떻게 읽히느냐 하면은 1948년 남로당의 통일의 꿈을 지금 우리가 이어받지 않은 주장으로 읽힙니다. 이것이 우연이 아닌 것은 김일성주의자를 사상가로 존경한다고 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남쪽이라고 비하해가지고 자신을 남쪽 대통령이라고 이야기하고 김일성을 국무위원장이라고 축에 세우고 마치 민족의 지도자인 것처럼 이야기한 연설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4월 3일) 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제주의 비극이 남로당의 무장폭동에서 비롯되었다는 가장 중요한 역사적 사실을 숨긴 정도를 넘어서 무장폭동을 통일을 위한 숭고한 봉기, 즉 못 이룬 꿈으로 해석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좌파 정권 때의 진상보고서조차 무시한 역사조작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남로당의 반란과 악행을 덮어주고 싶도록 한 것은 문재인 씨가 가진 이념적 확신과 이렇게 나아가도 자유우파는 효과적인 대응을 하지 못할 것이란 자신감의 발로가 아닌가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황교안 미래통합당이 제대로 된 비판 하나 내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반역적 행동을 계속하는 거죠. 문재인 정권이 한 일이 대한민국 정통성, 정체성 그리고 헌법 정신을 모조리 부순 탄핵 사유였다는 것을 왜 이번 선거에서 황교안 대표나 미래통합당은 선거 주제로 이끌어내지 못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2003년 제주 4.3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가 발간한 진상보고서도, 좌파 정권 때 만든 진상보고서도 공산 무장 반란 세력의 폭동과 학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관련 대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때 문재인 씨는 청와대에 있었잖아요. 이것은 노무현 시대 때 나온 진상보고서입니다. 이것과 문재인 씨가 한 이야기를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이렇게 진상보고서는 주장합니다. 4.3 사건 발발 원인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다. 우선 1947년 3.1절 발포 사건을 계기로 제주사회에 긴장 상황이 있었고, 그 이후 외주 출신 도지사에 의한 편향적 행정집행과 경찰, 서청, 서북청년단입니다. 서북청년단에 의한 금거선풍, 테러, 고문치사 사건 등이 있었다. 이런 긴장 상황을 조직의 노출로 수세에 몰린 남로당 제주도당이 50 단독 선거 반대 투쟁에 접목시켜 지서 등을 습격한 것이 4.3 무장봉기의 시발이라고 할 수 있다. 지서를 습격했다고 했잖아요. 아니, 공산 세력이 지서를 습격하면 이게 반란이 되는 거지. 이게 시작이라고 노무현 보고서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남로당 중앙당의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다는 자료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 남로당 제주도당을 중심으로 한 무장대가 군경을 비롯하여 선거관리요원과 경찰, 가족 등 민간인을 살해한 점은 분명히 과오이다. 그리고 김달삼 등 무장대 지도부가 1948년 8월 해주대회, 북한입니다. 해주대회 참석, 인민민주주의 정권 수립을 지지함으로써 유혈 사태를 가속화시키는 계기를 제공했다고 판단된다. 바로 이 범인이 김달삼이라는 무장 반란 세력의 지도부가 북한에 가가지고 북한 이른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수립에 참여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완전히 공산 반란 세력 아닙니까? 이걸 문재인 대통령이 왜 듣고 통일의 꿈 운운하느냐 이겁니다. 무장대는 남로당 제주도당 군사부 산하 조직으로서 정예부대인 유격대와 이를 보조하는 자위대,
특공대 등으로 편성되었다. 4월 3일 동원된 인원은 350명으로 추정된다. 4.3 사건 전 기간에 걸쳐 무장 세력은 500명 선을 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무기는 4월 3일 소총 30등으로부터 시작해 지서 습격과 경비대원 입산 사건을 통해서 보강되었다. 문재인 연설에는 이런 역사적 사실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연설을 한 것을 평생 후회하게 될 것이고 후회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